자, 이제 서블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해야 될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서블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준비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랭귀지가 필요하니까 자바를 개발한다. 그래서 자바가 한 개 필요하겠죠. 자바 랭귀지가 필요하고 자바와 함께 개발을 해야 될 게 이클립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클립스를 이제 자바와 이클립스 이런 랭귀지와 걔를 이제 개발하는 IDE 툴이 필요하고요. 오라클이 한 개 필요하겠죠. 오라클이 저희가 오라클 웬만하면 11지 다른 높은 버전도 쓸 수 있지만 11지 XE 이거 써주시기 바래요. 그 요거 다운로드 받는 거는 오라클 11지 XE 다운로드 하시면 바로 링크가 안 보이고 맨 아래쪽에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서 잘 링크를 해주시고, 안 되면 이제 그 개발 환경 쪽 편을 동영상 쪽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오라클 11지 XA를 설치를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SQL 디벨로퍼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필요한 거는 톰캣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톰캣 프로그램이 필요하시고요. 되시겠죠? 톰캣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해서 뭔가 보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언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한 줄씩 써야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 언어가 필요한데 실행하고 언어는 자바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발하는 툴이라고 하는데 IDE 개발 툴, 그 종합적으로 사용되는 개발 툴을 이제 이클립스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오라클 11지를 사용을 하고, 자, 오라클 11지를 사용하고 SQL 디벨로퍼는 이제 이게 DB 관리 툴입니다. DB 관리 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SQL 디벨로퍼를 쓰시고요. SQL 디벨로퍼 사용하겠다. 톰캣은 저희가 이제 웹 서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WAS라는 얘기를 쓰죠.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해주는 놈은 이제 톰캣을 쓰겠다. 지금 이제 그 이클립스 개발 툴은 이클립스 2에 해당되는 것을 자바4, 자바2 웹 디벨로퍼, 웹 개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자바2 뭐를 위해서 웹 디벨로퍼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제 받아 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쓰셨으면 저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라이브러리 썼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해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쓴 것은 이제 그 오라클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그래서 이제 오라클 드라이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드라이버 필요해서 저희가 그 OJDBC 6.자르 파일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사용해서 해놓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JSTL 뭐 1.2 자르에 해당되는 이제 파일을 가져다 쓰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그 라이브러리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 메시 버전 모르겠네. 저희가 이런 라이브러리,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라이브러리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미리 준비하거나 숙지를 하고 있거나, 웹-nf 밑에 이렇게 보시면 lib 폴더에 보시면 사이트 메시 2.4.2네요.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2.4.2 버전 .자르 뒤에 버전에 해당되는 거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 라이브러리가 있죠. 코스.자르 이렇게 있으신데, 얘가 뭐 하는 놈이냐면 얘는 오라클 드라이버입니다. 오라클 돌리기 위해서. JSTL은 이제 JSP 태그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얘는 이제
그 JSP 태그를 위한 라이브러리, 태그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시고요. 태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쓰시고, 얘는 이제 if문이나 while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태그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잡는 겁니다. 저희가 레이아웃을 위한 사이트 메시고요. 얘는 이제 필터로 동작을 합니다. 필터로 동작을 한다라는 정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 라이브러리는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업로드하는 라이브러리, 코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쓰시고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건 자바 라이브러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웹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 등등의 이제 웹 라이브러리가 더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쪽에 여기 자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제 lib라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이런 것은 이제 웹-rf 밑에 슬래시 웹-rf 밑에 웹-inf 밑에 lib 폴더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HTML 같은 거 이제 만드시면서 그 이쁘게 꾸며자 이제 이런 것을 웹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는데,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라이브러리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CDN 방식으로 보통 저희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있고 CDN 방식이 있어요. 다운로드를 직접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얘를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쓴 것 중에서는 이제 jQuery 라이브러리를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동작의 표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동작의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뭐 HTML, CSS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작을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모든 이런 이 기기에서 이렇게 동작을 똑같이 시키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jQuery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대한 이제 표시를 하는 화면의 표시의 표시라고 하는 게 좀 그러는데, 그 UI 화면 디자인의 표준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부트스트랩입니다. 부트스트랩. 그 브라우저마다 버튼 한 개가 디자인 전부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동작되는 것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이게,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동작이나 이런 화면단에 해당되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거예요. 부트스트랩. 그 외에 이제 아이콘이나 등등등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jQuery 라이브러리와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는 필요하다. 아시겠죠?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겁니다. 당장 저희가 개발하면서 필요한 거고, 그 외에 이제 더 필요한 라이브러리, 이미 짜놓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가져다가 뭐 네이버 로그인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뭐 우편 번호 검색하는 CDN 방식에 해당되는 거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서블릿의 개발을 위해서 준비가 이미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서 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적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열려져 있는 거 다 닫겠습니다. 클로즈 올 닫아두시고, 그 오라클은 실행 중에 있고요. 오라클 계정 만들어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도 다 돼 있고, 이제 프로젝트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복해서 조금 고치면 금방 만들 수도 있지만 5분 내에 다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서 오늘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보고,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은 그 준비하는 것들은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카페에도 전부 다 있고 공식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 때도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이제 그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갖다 복사 붙여넣기 쓰고요.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는 개발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맨 처음에 이쪽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해서 지금부터 이제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고요. 지금 이제 실습을 해볼 거니까 지금 그 뭐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쓰시고, 프로젝트인데 계속 프로젝트가 JSP도 프로젝트고, 그 원래 있던 것들은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이제 계속 많아지니까. 근데 프로젝트라고 했던 것들은 좀 예전에 있었던 것 좀 지워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8월 13일입니다. 0813 이렇게 쓰시고 됐죠. 나머지는 이제 건드릴 게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톰캣이 만약에 이렇게 그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뉴 런타임에서 새로운 이제 그 이 톰캣을 등록을 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톰캣 9가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쓰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그 자바는 src 메인에 자바에다가 넣는다. 이거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간에 폴더 위치를 알려줘요. 맨 처음에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드 폴더에서 폴더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지금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이런데 저희가 HTML이나 이미지 계속 URL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웹 app라는 폴더에다가 이제 넣으면은 얘가 연결이 됩니다. 웹 app가 이제 프로젝트상 슬래시가 됩니다. URL로 슬래시 아시겠죠? 근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웹.xml이 필요합니다. 웹.xml.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맨 처음에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 개발과 흐름에 대한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사용자가 맨 처음에 이제 여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하겠죠. 사용자가 이제 어떤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봐야 될 때가 뭐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용자님께서 그 URL 요청을 해서 이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인가 요청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URL로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무엇을 봐야 하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사용자 클라이언트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구분을 딱 해서 여기가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 오른쪽이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용자가 있는 쪽이 클라이언트인데 주로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쪽에 보게 되겠죠. 이쪽이 이제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버 쪽입니다. 서버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쪽에다가 이제 그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 이런 이쪽에 서버 쪽에다가 사용자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다가 저희가 사용자를 요청을 했을 때, 사용자가 URL을 이용해서 요청을 했을 때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 URL을 이용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URL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2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서 요청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청을 했으면 얘를 이제 가져다가 서버는 이제 실행을 해서 무엇인가 이제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줘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맨 처음에 참고를 하실 거는 그 웹.xml입니다. 웹.xml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웹.xml을 참고를 하시는 것은 이제 웹.xml에 뭘 참고하지 이런 얘기인데요. 웹.xml에서는 그 웹.xml에 들어있는 게 이제 그 선언되어 있는 게 서블릿과 필터가 보통,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에 들어있는 선언대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제 서블릿 태그하고 필터 태그입니다. 필터 태그를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서블릿과 필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블릿 맨 처음에 URL을 요청을 하면 서블릿과 필터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렇게 웹.xml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그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스프링 수업을 할 때는 자동으로 전부 다 만들어지는데 이클립스에서 다이나믹 웹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얘가. 그래서 꼭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웹.xml에서 웹.xml을 만드느라고 얘가 서버 쪽에 만드느라고 좀 이제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웹.xml에 이제 첫 번째는 서블릿, 두 번째는 이제 필터를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 안에 src 메인의 웹 밑에 웹-rf 밑에 웹.xml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제 URL이 들어오면 어떤 URL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빨간 줄이 계속 거슬려서 마커스에 이게 빨간 줄 난 거 여기 지금 그 빨간 줄 난 것을 그 챕터 14에서 지금 이제 웹 app에서 이렇게 빨간 줄 난 것을 그냥 지우시면 물론 다시 실행하면 이제 실행해서 할 때도 오류가 나겠지만 일단 지우면 별로 이게 오류는 아니기 때문에 난 게 일단은 지우면 이제 사라지긴 합니다. 빨간색이 사라지긴 하는데 이게 정말 오류인 경우에는 다시 이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하실 일은 그 첫 번째 이제 그 서블릿을 이제 일단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등록을 해서 쓸 때 서블릿에서 이제 그 얘네들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제 DB에 해당되는 드라이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드라이버 확인하는 서블릿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가 실행이 되면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생성하고 이제 생성하고 저장하는 저장엔 그 다음에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인젝트를 하는 조립하는 이런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등록을 했는데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실 때 그 저희가 쓴 클래스는 이니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URL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등록을 합니다. URL 패턴에 따른 처리 서블릿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처리에 해당되는 거. 그 서블릿 등록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 확인을 하거나 이런 초기화 작업을 하는 이게 서버가 시작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 시작 시 이제 드라이버 그 실행이 되는 것을 함께 만드셔야 되고요. 예, 실행되어지는 이제 그 처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드라이버 확인을 한다든지 객체 생성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URL이 들어오면은 어떤 놈이 처리를 하지? 처리하는 담당을 지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하신 거는 저희가 그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안 치면은 좀 그래서 이렇게 쳐놓을게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필터를 이제 저희가 필터 등록이 필요하죠. 필터 등록을 해서 쓰는 게 필요하신데요. 필터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필요하시고요. 그 필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필터에 해당되는 것은 한글 필터, 한글을 처리하는 한글 필터를 이제 처리해 드렸고요. 그 두 번째의 필터는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사이트 메시,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이제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실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웹.xml, 웹.xml에 해당되는 걸 보셔야 되니까 웹.xml에 가서 이제 URL을 가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저장이 되죠, 어떤 URL을 써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내용을 어떤 URL을, 여기 지금 URL이 아무 URL이나 쓰는 게 아니라 그 여기에 어떤 패턴의 URL을 이렇게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 저희는 웹.xml에서 그 사용할 때 필터에 해당되는 건 한글 필터라든지 뭐 이런 걸 쓰시게 되는데, 이때 URL 패턴을 여기다가 이제 서블릿의 URL 패턴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URL 패턴은 패턴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별표점 2, 그래서 맨 끝에 2를 붙여야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맨 끝에는 2를 붙이세요. 이렇게 2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URL 패턴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2를 붙여주세요 라고 이제 URL 패턴을 쓰시는데, 이제 이렇게 붙이면 누가 실행을 해야 되지, 이런 건데요. 이 URL 패턴에 해당되는 것은 URL을 맞게 썼다, 틀게 썼다,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록하는 게 init 클래스라는 거죠. 그래서 init 클래스 안에 init 클래스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init 클래스에서 그 URL에 실행되는 객체, 어떤 URL이 들어오면 어떻게 실행하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선언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URL이 사실은 이제 init에 선언을 다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할 때, 객체 생성할 때 어떤 URL이랑 매칭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만들지라는 것을 다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nit 클래스 안에 뭐 다른 것도 중요하긴 하는데, 중요해서 이제 쓰시긴 하는데, init 클래스 안에서 뭘 하지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URL과 실행되는 객체를 전부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장을 뭐 그 객체 생성하고 저장할 때 어떤 URL의 정보하고 URL과 객체 생성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객체 생성. 그러면 이제 널 포인트 인셋션이 일어났다? 전부 다 init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되지? 전부 다 init에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init 클래스에서 이제 저희가 그 항상 이런 것을 열어놓고 계속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이게 이제 그 실행되는 객체를 확인할 때도 여기서 어떤 URL이 들어와서 어떤 객체가 생성해 저장해 놨으니까 실행되는 객체나 이제 이런 거 널 포인트 실행되는 객체, 뭐 널 포인트 있어요. 실행이 되는데 되는 객체 확인도 여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확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실 때 그 init에 해당되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좀 이제 보시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제 쓰셔야 되는데, 요때 이제 요거 init이라는 클래스가 필요해서, 요게 init이라는 게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n 조립도 하는 거죠. 저장하고 n 조립을 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조립이 잘 안 돼 있으면 널 포인트 인셉션, 그 생성이 잘 안 돼 있으면 널 포인트 인셉션, URL이랑 지금 객체 실행하는 객체가 안 맞으면 널 포인트 인셉션.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못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실행할 객체를 못 가져와요. 그 URL이 틀렸다는 얘기는 그 URL에 맞는 객체를 가져와야 되는데 객체를 못 가져온다. 그래서 나오는 게 널 포인트 인셉션이에요. 그래서 널 포인트 인셉션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init이에요. init에서도 어떤 클래스가 실행이 되지, 이런 걸 확인할 때도 init 클래스를 이용해서 쓰셔야 된다. 얘가 이제 쓰셔야 되는데, 요거는 서블릿입니다. 서블릿.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서블릿으로 작성을 합니다.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얘는 서블릿은 색깔을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서 패턴도 좀 만들고, 이거 패턴이 보라색이 없네요.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배경색, 도형색을 채우기를 보라색으로 이렇게. 서블릿입니다. 줄이고, 그 init 클래스에 해당되는 건 서블릿으로 만들고요. 서블릿에서 그 객체를 생성하고 조립한 서버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같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얘를 이제 서블릿 프로그램 만들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데, 그 중에 메소드는
그 생성하고 조립하는 메소드는 init 메소드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점 다음에 init을 써놓겠습니다. init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init 메소드에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등록해놔야 되는구나. 어디다가? 서블릿에다가. 아시겠죠? 웹.xml에다가 서블릿을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init 클래스를 만듭니다. 이게 URL을 요청했을 때 이게 얘가 받다 그랬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네.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웹.xml은 아직 저장 안 했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그래서 이제 어디다 만들어야 되죠? 그 src 메인에 자바에다 만드셔야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뉴 하세요. 뉴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서블릿이라고 있네요. 서블릿 클릭하세요. 서블릿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패키지는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팀명이라든지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도메인을 만드세요. 도메인을 만들고 도메인 거꾸로 저는 웹장 여기까지가 거꾸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할 모듈 이름, 지금 이닛은 어디에다 속하지 않고 전체적인 게 속하니까 그냥 메인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정도에 속해 있도록 만들면 되겠네요. 컨트롤러에 여러 가지를 이제 집어넣어서 메인 컨트롤러에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클래스 이름은 이제 init 클래스 여기다 집어넣은 거 맞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넥스트 눌러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신데, 지금 이제 그 위치상 저희가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 패키지죠. 메인에 컨트롤러 썼고요. init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넥스트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URL 패스가 때문에 예스 누르는데 넥스트를 눌렀는데 저희는 사실은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웹.xml에다가 등록을 하면서 이 URL 쓰지 않을 거라서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 중에 init 메소드 쓰시면 되고요. init 메소드.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서 저희가 이제 그 init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초기화되는 여기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되느냐? 얘는 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해야 될 거. 서버가 시작되면서 해야 할 일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오라클 드라이버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구나. 객체 생성 and 저장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젝트 뭐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여기다 쭉 쓰면 init 클래스가 init 메소드 자체가 너무 커지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만들자. 오라클 드라이버는 그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걸 만들면 되겠네요. 만들어 쓰시면 되고, 객체 생성 및 조립 이런 것도 사실은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도 돼요. 따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너무 클래스가 많아져서 요 밑으로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오라클 드라이버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얘는 이제 서버가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해야 돼요. 딱 한 번만 해야 되고, 얘를 그 드라이버 확인하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하기에는 좀 그래요. 생성해 놓고 나중에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 한 번만 하는 스태틱 블록을 사용하시면 돼요. 블록을 사용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관련된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src 메인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 하시고, 지금 만들 거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됐죠?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그 패키지는 여기 메인의 느낌 좀 그렇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util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다 util 이렇게 쓸게요. util 쓰시고, 밑에 db 관련된 거다 이거 쓰시고요. 다른 거 좀 그렇지니까 db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 인포메이션, i자가 대문자 i입니다. 대문자 i. 네, 썼어요. 대문자 i 쓰였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정보랑 같이 쓰는데, 드라이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일단은 프라이빗 여기 DB 데이터베이스 정보나 이런 거는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사용하시고요. 뭐 커렌트를 연결하는 커렌트를 주면 된다. 데이터베이스 체크가 되면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이제 한 개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 스트링으로 드라이버 그 파이널 데이터가 변하지 않으니까 파이널로 쓸게요. 파이널 스트링 쓰시고요. 여기다가 올 대문자로 드라이버 파이널 변수로는 올 대문자로 씁니다. 쓰시고요. 상따배 찍고요. 그 드라이버는 이제 오라클4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오라클4에서 만들기 때문에 오라클이 앞에 붙어요. 그래서 오라클 소문자 구별한다. 오라클 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점 jdbc 점 드라이버 점 jdbc 점 드라이버 점 오라클 드라이버 이런 걸 쓰려면 얘가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시려면 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라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오라클 라이브러리 필요. 그 무슨 라이브러리? 드라이버 라이브러리입니다. 오라클 드라이버 라이브러리 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OJDBC 6점 자르가 필요합니다. 6점 자르 파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죠. li 부분이니까 없어요. 그러면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되나요? 딴 데 가서 복사 붙여넣기 해도 좋지만 이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실습했던 드라이버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F 밑에 웹-rf 밑에 lib에 들어가 있는 서블릿 시향이네요. 그 웹장 언저바 서블릿 웹장 밑에 있네요. 웹장 언더바 서블릿 이제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rf 밑에 여기에 lib 안에 들어있는 요 네 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다. 컨트롤 C 복사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장하래요. 저장하면 이제 웹점 XML 저장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뭔가 복사하거나 그 파일의 위치를 옮기거나 이럴 때는 저장을 먼저 하라고 얘가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 필요하니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써는 거죠. 써서 쓰시면서 이렇게 이제 쓰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이버가 실제적으로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제 기억에 쓴 건데 요거는 그 라이브러리 여기 웹 app 라이브러리 lib에다 집어넣으면 웹 app 라이브러리 이렇게 파일 4개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우유병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라이브러리 책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면 라이브러리 등록이 잘 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 OJDBC 6점 자료 여기 있죠.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밑으로 열어보시면 열어보시면 이게 이제 패키지가 쭉 나오는데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여기까지가 패키지예요. 패키지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여기 있네요. 그 밑에를 열어보시면 얘 클래스가 쫙 보여요. 오라클이니까 뭐 그 O 눌러보시면 O 눌러보시면 5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오라클 드라이버 여기 있죠? 점 클래스 잘 썼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앞에 있는 게 패키지, 뒤에 있는 게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라는 게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인 거예요. 자바 클래스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버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드라이버는 이제 꼭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오류가 나면 이 드라이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꼭 확인할 필요는 없으신데 이제 어디 있는지는 보셨어요. 자, 이제 드라이버를 맨 처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스태틱 블록을 만드는 거죠. 스태틱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드라이버를 확인을 합니다. 그 드라이버 스태틱 블록을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확인하는데 이 드라이버를 확인할 때에 저희가 그 확인해서 쓰실 때 사용하시는 게 클래스 포네임이라는 거예요. 클래스 점 쓰시면 클래스라는 클래스 안에 포네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드라이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스태틱이죠. 그러면은 얘도 스태틱이어야지 얘에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검색을 못해서 지금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도 여기 보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도 드라이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스태틱. 이라고 써주면 여기 이제 지워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눌러서 이제 드라이버다 이렇게 써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제 찾아요. 찾아가지고 드라이버입니다라고 이제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연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으면 얘가 이제 없으면 이 드라이버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예외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드라이버가 있다 없다는 것은 매번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변수, 프라이빗 변수에 해당되는 불리엔 타입으로 뭔가를 한 개 해놓는 거죠. 얘는 불리엔 타입으로 이제 드라이버 체크 뭐 정도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체크 드라이버 뭐 이렇게 해서 했다. 맨 처음에는 폴스로 지정을 해놨다가요. 폴스 지정을 했다가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제 true로 하는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고 서라운드 트라이 위드 캐치를 하시고 이렇게 드라이버 포네임에서 드라이버가 있으면 밑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드라이버가 있는 경우는 이제 체크 드라이버에다가 true라고 집어넣자. true라고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제 체크 드라이버 스태틱 붙여야 됩니다. 스태틱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 줄 아는 거는 얘를 못 찾겠다 깨꼴이에요. 얘는 스태틱인데 얘가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 났었죠. 얘 쓰시고요. 오류는 이제 2점 프린트 스태틱을 찍어라. 이건 개발자를 위한 건데 저희가 체크 드라이버에다가 이제 폴스라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실은 폴스라고 안 집어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변경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한 다음에 이제 체크 드라이버를 보시면 드라이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ue면 있다, false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입니다.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고요. 없는 경우는 얘를 발생시키고 체크 드라이버에다가 false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웹접 XML 쪽에서 넣어서 쓰는 내용 중에서 이제 서블리스로 등록해서 사용되는 여기서 이제 객체를 생성도 해야 되고 드라이버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DB 드라이버 같은 거 DB 드라이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실행할 수 있도록 불러줘야 됩니다. 클래스를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드라이버 확인을 하는 클래스는 db import.java 이런 얘기죠. 거기를 이제 해서 이제 불러줘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init 클래스를 지금부터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서 여기 시작돼야 될 일은 이제 오라클 드라이버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스태틱 블록을 하는데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클래스 불러준다는 얘기는 클래스.포네임을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이렇게 이런 자바 클래스가 있어 없어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클래스 포네임 해가지고 이제 쓰시는 것 중에서 여기 클래스 이름이 뭐였었냐면 자바 메인에 자바 웹컴 웹장의 메인의 컨트롤러의 이닛 클래스입니다. 드라이버니까 util입니다. util의 요겁니다. db info. 그러니까 db info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불러주시면 하면 됩니다. 웹장.util.db.dbinfo 선생님 드라이버 확인할 때는 보니까 이렇게 변수를 써가지고 했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나 요거 문자열로 그냥 쭉 쓰시는 거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자열로 전부 다 쭉 썼습니다. 아시겠죠? db4라는 것을 문자로 쏙 썼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라운드 위드 트라이 캐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드라이버를 이렇게 쓰시고 이때에 여기 클래스 포네임에서 이렇게 쓰시면
그 드라이버 얘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여기 드라이버를 이렇게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시스오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이제 그 로딩할 때 드라이버 확인을 했어요. 드라이버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결과는 있나 없냐는 것은 이제 클래스 포네임에서 가서 이제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없으면 이쪽에서 이제 2.프린트 스테이트레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 쓰고 여기도 이제 시소에서 드라이버가 있다 뭐 이 정도 써주면 되겠죠. true로 만들어주고 이게 어디서 찍는지는 전부 다 아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get class 뭐 이렇게 get class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짜시는 거죠. 클래스로 받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get simple name 들어가면 드라이브 클래스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메소드 이름을 뒤에다 붙여서 메소드 이름은 여기가 스태틱 블록입니다. 그냥 스태틱 블록이니까 여기서 이제 점 쓰시고 이제 스태틱 블록이라고 쓰겠습니다. 블록이라고 그냥 쓰고 블록에서 메시지는 드라이버가 확인이 됐다. 뭐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블록이라고 쓰시고 클래스 get 클래스 이게 non static일 때만 필요하네요. 그냥 써야 되겠네요. 그냥 써서 블록으로 이제 스태틱으로 썼을 때는 클래스 생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dbinfo에 이렇게 스태틱 블록이다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가 드라이버가 있다. 오라클 드라이버입니다. 오라클 드라이버 확인 및 얘도 스태틱인 게 올라오니까 로딩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딩을 한다. 스태틱으로 선언된 게 자동으로 올라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로딩해서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쓰셔서 어디에서 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드라이버 확인을 했는데 드라이버 확인도 어디서 했는지 좀 하시면 얘도 스태틱이기 때문에 init 클래스의 init 메소드에서 서버가 시작할 때 서버 시작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확인을 했다. 서버 또는 서버 로딩이라고 시작이라고 써도 서버 로딩이 되니까 드라이버 확인을 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동작이 되는데 동작이 되게 하려면 저희는 웹 서블릿이라는 건 어노테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석 처리합니다. 처리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직 서블릿을 이렇게 주석 처리라면 서블릿을 상속받긴 했지만 서블릿으로 등록된 게 아니에요. 서버에 등록된 게 아니라서 web.xml에다가 서블릿을 이제 등록을 합니다. 여기 있죠. 저희가 서버 시작할 때 처리되는 건데 드라이버 확인하는 거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서블릿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지우면 서블릿으로 등록한 게 아니에요. 서블릿 쓰시고요. 서블릿에는 서블릿 네임이 필요합니다. 서블릿 네임 이제 서블릿 네임이 이제 init에 해당되는 초기화되는 init 여기 요 서블릿에서는 패턴이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만들어줘야 나중에 찾아보기 쉽겠죠.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서블릿 클래스는 이제 어디다 만들어놨냐면 main.컨트롤러 init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언더바가 생겨야 한다. 아시겠죠? 컨트롤 키 지금 저장하고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데 컨트롤 키를 꽉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꽉 누르고 마우스가 되면 언더바가 생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썼는데 얘가 이렇게만 쓰시면 이제 이게 서버가 로딩할 때 얘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로드온 스타트업을 일단 태그를 주셔야 돼요. 1 이렇게 해서 태그를 주셔야 얘가 서버가 맨 처음에 실행하면서 얘 이제 init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돌릴 서버를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dbinfo에 해당되는 것만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서버를 돌린다 이 얘기예요. 이게 되게 멋지죠.
몇 개 만들지도 않았는데 서버를 돌려서 합니다. 서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서버스 설정을 해서 만듭니다. 자, 서버는 지금 프로젝트를 돌릴 거에다 여기다 여기다가 돌릴 거고요. 다른 놈이 들어가 있네요. 다른 놈이 들어가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add and remove. add and remove 하시고요. 이건 이제 안 되시면 new 하세요. new 하셔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new 하셔가지고 서버를 통계 구에 맞는 서버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시면 new에서 원래 서버 만들고 그 통계구 서버고 여기 이름을 잘 지정하고 그 서버가 여기 안 보이면 이제 여기 그 add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통계 서버 추가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서 add and remove를 이용해서 자 원래 있는 거 쫓아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쫓아냈습니다.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0813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집어넣습니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서 하시고요. 이거 원래 있던 거 지워주는데 괜찮냐고 do you message again 뭐 하면은 메시지를 보이지 않고 하겠다. 근데 OK 누르세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서버 설정을 보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포트 번호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포트 번호입니다. 그 포트 번호 기본 포트가 8080인데 오라클이랑 충돌이 일어납니다. 오라클 XE랑 충돌이 일어나서 8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원래 그 웹 프로젝트 포트가 80 포트입니다. 타임아웃은 이제 180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아래 모듈스 OOV 말고 모듈스 클릭하시고 얘를 이제 슬래시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이렇게 이제 동작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패스가 이렇게 로컬호스트 슬래시로 만들어서 슬래시로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다 됐으면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이제 설정된 건 닫습니다. 그거 이제 지금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스타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른 서버가 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스타트해서 하시면 이렇게 스타트가 되면서 스타트 잘 되고 있습니다. 되시면서 이쪽에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스태틱 블록에서 오라클 드라이브 확인했고 로딩을 했다. 그리고 저희가 이닛 클래스에서 서버 로딩에서 드라이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닛에서 한 거고요. 요거는 DB 인포에서 한 거예요. 아시죠? 찍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돼요. 지금 웹.xml에다가 등록을 하니까 확인이 되는구나.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B를 할 때는 조금 더 코딩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DB 인포에 코딩을 조금 더 할 건데, 지금 이제 당장 URL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보드 슬래시 리스트.2라고 쳤어요. 그러면 점2를 잡아서 이렇게 URL 패턴에서 점2를 잡아서 처리하는 것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는 클래스를 모든 내가 정의한 URL을 잡아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드는데 그게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걔 이름은 어디서 딴 거냐면 스프링에서 딴 거예요. 스프링도 똑같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인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클래스 만들어요. 이 클래스는 그 서블릿 클래스에서는 제가 만드는데 스프링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능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선언만 하면 잘 연결해서 동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은 디스패처 서블릿입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쓰세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쓰시고요. 얘 클래스가 아니고 서블릿으로 만들어야 돼요. 캔슬 누를게요. 얘를 이제 서블릿으로 안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면 그 상속받아야 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하기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new 하셔가지고 서블릿으로 만들어주세요. 서블릿 만들어주시고요. 그래서 com.앱장의 메인의 컨트롤러이고요. 서블릿으로 하면 이렇게 서블릿을 상속받자가 자동으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생길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메소드도 자동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택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서블릿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세요. 서블릿 시작 만들고 넥스트 누릅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디스크립션을 써도 돼요. 뭐 설명이니까 뭐 하는 놈이다. 이거 이제 메인 컨트롤러 하는 놈이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매핑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서 이건 주석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있어도 그냥 내비두시면 돼요. 원래는 얘를 이제 선택하고 원래 그 디스크 저걸로 하려면 뭐 별표점
뭐 별표점 두 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어노테이션을 쓰지 않을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거 어차피 주석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웹.xml에다가 할 거죠. 선언할 거라서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 메소드는 서비스 메소드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서비스 두 겟과 겟방식과 포스트를 모두 잡는 서비스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서비스 메소드가 생깁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쪽이 이제 URL 사용자가 그 별표점 두라는 패턴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 얘가 전부 다 요청을 하면 얘가 전부 가져다가 처리한다. 이놈이 가져다가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소를 한 개 만드셔서 지금 얘는 이제 그 메소드가 스태틱이 아니지만 서버에서 얘를 생성을 해가지고 한 번만 생성해서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get 클래스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get 클래스 스태틱으로 만들면 얘를 못 쓰죠. get 클래스 쓰시고요. 클래스를 잡아다가 get simple name을 사용하시면 이제 클래스 이름을 출력할 수 있으시고요. simple name이라고 치면은 이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메소드 이름 뒤에다 붙일게요. 메소드는 서비스 메소드입니다. 서비스 메소드입니다. 하고 한번 찍어라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 어노테이션 요거는 주석 처리 이거 쓰지 않을 거라서 그 다음에 임포트 데이는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에 해당되는 거 주석 처리. 자, 하셨으면 웹.xml에서 가셔가지고 여기 이제 패턴 URL 패턴에 대한 담당 패턴을 따라 하는 담당사인데 이게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거죠. 얘가 방금 전에 만든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서블릿이라는 이제 클래스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만듭니다. 자, 서블릿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서블릿이 나오죠. 서블릿은 네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서블릿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 여기서는 똑같이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변수처럼 그냥 소문자로 받아 쓰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지정해야 되죠. 서블릿 클래스 쓰시고요. 웹장.main.컨트롤러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만들었다.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언더바가 생겨야 돼요. 그럼 잘 지정을 했다. 아시겠죠? 잘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얘는 로드 스타트업은 없어요. 이니클래스에서 자동으로 한다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쓰셨으면 이제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URL 패턴. 그래서 패턴을 만드는 것은 서블릿 패턴이에요. 서블릿 매핑이에요.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은 쌍으로 돌아다녀요. 서블릿 네임은 위에 있는 디스패치 서블릿을 그대로 붙여넣기. 같이 틀리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RL 패턴은 별표점 뒤에 두라고 치면 이쪽에 가서 실행을 해라 라고 이제 써주는 거죠. 저장하고 있어요. 자, 저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여기에 이제 별표점도인 요 사용자가 보드/리스점2라고 치면 이쪽에 와서 이제 사용되는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동작을 하는지 보시는데 얘가 지금 별표점 2가 있으면 2라는 패턴이 있으면 그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가라이니까 디스패치 서블릿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이제 여기에 디스패치 서블릿입니다. 이놈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쓰실 건데 이놈이 이제 모든 처리를 전부 다 하는 거죠. 별 가면은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가서 얘 서블릿입니다. 서블릿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서블릿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웹.xml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얘는 참고를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 이렇게 뭐 참고만 합니다. 참고만 하는데 URL 매핑은 실제적으로 가는 거는 요청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서블릿으로 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가는 건 이쪽입니다. 그 이쪽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디스패치 서블릿으로 가게 만드시려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브라우저 서버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서버는 웹.xml을 고쳤기 때문에 그 웹.xml을 로딩해서 하려면 실제적으로 로딩하려면 서버를 리스타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스톱을 시켰다가 스톱을 시켜서 하시면 이제 그 얕은 깊은 그 제 리더링하고 얘기하고요. 그냥 리스타트를 시키면 리스타트 시켰을 때하고 스톱을 시켜서 스타트 할 때는 좀 다른데 리스타트를 하면은 이제 정보들만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팅해 주는 게 되고요. 그 스톱을 시켰다가 가져오면 이제 그 처음부터 다시 싹 긁어서 서버를 세팅한 다음에 사용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 스톱을 시켰다가 리스타트를 시켰는데 잘 적용이 안 된다 하시면 완전히 스톱을 시켰다가 다시 스타트를 시키면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이제 스타트 이렇게 시키시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스타트 시켰어요. 스타트 시켰으면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여기다가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2라고 맨 끝에 2라고 치라고요. 엔터 치면 내용물이 오류 났다는 것도 안 나오고 서백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냐면 서버에서 뭘 출력하라고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URL은 잡혔다. 요 뒤에 보시면 디스패치 서블릿의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작업이 된 거죠. 여기까지만 되면 나머지 밑에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바 때 할 때부터 계속 했던 거죠. 생성하고 호출하고 뭐 서비스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으면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러나 서비스 쪽으로 어떻게 이동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URL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바 할 때 스위치 케이스분 계속 썼던 거 이해하시죠? 스위치 케이스분이나 맵을 이용하는 것도 키가 지금 URL이랑 같은 게 있느냐 찾아본 다음에 그걸 가져와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스위치 케이스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분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URL이 뭐 슬래시 보드이면 그 다음에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 두면 뭘 실행하자 이렇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분에 의해서 계속 쓴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바가 이제 연결되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바단에 해당되는 스위치 케이스문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객체 생성도 안 했고 단지 이제 URL만 이쪽으로 들어서 이제 집어넣은 거죠.